안녕하세요. 알트코인 LTD입니다. 알트코인 LTD의 크립토 경제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클래식이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역사는 물론 이더리움에서 시작됐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통상적으로 이더리움의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더리움은 2013년 12월에 8명의 사람들에 의해 탄생하였습니다. 이더리움 창시자들 중에는 카르다노의 창시자인 찰스 호스키슨과 폴카닷의 창시자인 게빈 우드도 존재하였습니다. 비탈릭은 이더리움의 설계자 역할을 하였고 게빈 우드가 이더리움의 초기 가동되는 버전을 만들었으며 찰스 호스킨슨은 이더리움의 로드맵과 통치, 관리 방식에 있어서 설계를 주도하였습니다. 찰스 호스킨슨에 따르면 이더리움의 초기 창시자들에게 두 개의 다른 철학이 공존하였다고 합니다. 몇 명은 코드가 곧 법이다 라는 철학을 굳게 믿었습니다. 블록체인 위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모든 것들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가 그들의 철학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안 좋은 이벤트가 일어난다 해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초창기의 이더리움은 immutable, 불변하는 시스템으로 그 무엇도 바꿀 수 없게 설계되었습니다. 다른 창시자들은 혁신을 위해선 코드가 항상 법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이더리움을 더 나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로 만들기 위해선 필요할 땐 조치를 하여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철학이죠. 코드가 곧 법이다 라고 주장하는 창시자들의 반박은 이 모든 것이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면 현재 썩어 빠진 중앙화된 회사부터 정부들과 무엇이 다른가 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창시자들은 인생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큰 이벤트가 있을 때 필요한 조치를 통해 더 나은 암호화폐를 만들고 번창해야 한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두 개의 상반된 철학이 크게 부딪히는 이벤트가 생기며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더리움이 시작되고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개발자들은 세계 최초의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탈중앙화된 자율조직 단체를 만드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이 투자금을 사용하여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과 여러 다른 기능들을 이더리움에 추가함으로써 이더리움의 생태계를 넓혀가기 위한 큰 야망을 품고 시작되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그리하여 투자자 주도 벤처펀드인 다오를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간단하지만 대단하였습니다. 투자금을 자신들의 스마트 컨트랙트로 모이게 하고 투자금에 해당하는 토큰을 지급하여 투자금에 따라 투자자들의 투표력이 정해지며 투표를 통해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 당시 자그마치 150 밀리언 달러, 하나로 대략 1,700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프로젝트를 산정한 뒤 이더리움이 발전하면서 만들어내는 이윤을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간단히 투자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어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한마음으로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원하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그리하여 다오 개발자들은 한 가지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플릿 기능, 한마디로 환불 기능입니다. 투표를 한 뒤 선정된 프로젝트가 마음에 들지 않아 투자한 투자 금액을 다시 환불받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추가한 기능입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투자하면 그에 해당하는 다오 토큰을 지급하였는데 지급받은 다오 토큰을 사용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플릿 기능입니다. 이 모든 것이 출시된 뒤 많은 개발자들이 이 스마트 컨트랙트 코딩에 버그가 있다며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든 개발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하게 반박하였습니다. 2016년 6월 다오 어택은 그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한 명의 해커가 자그마치 50 밀리언 달러, 대략 600억 원에 해당하는 이더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 수치는 그 당시 이더리움의 총 발행량의 5%에 해당하는 수치의 이더를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되는 팩트는 바로 해커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해킹을 한 것이 아닌 단순히 착취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많은 개발자들은 이 코딩에 버그가 있고 취약점이 있다고 지적해왔고, 이 해커는 단순히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정확히 파악하여 공정하게 착취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코딩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 코딩 언어가 존재하지만 정교한 코딩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배우고 사용하기 쉬운 언어로 개발을 하면 취약한 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더리움은 이 코딩 언어를 사용하여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있고, 이미 시작부터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한 케이스지만 그래도 2021년 현재 계속 번창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600억 원을 가치해간 해커는 공개적으로 편지를 인터넷에 올리면서 자신은 해킹을 한 것이 아닌 단순히 코딩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짜로 열려있는 돈 주머니를 털어간 것이다 라며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이더리움의 잘못이 명백한 이벤트였습니다. 이더리움의 개발자들은 이 문제를 직시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비탈릭과 게비 노드를 포함한 다른 개발자들은 업데이트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소수의 사람들은 코드가 법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 7월 이더리움은 끝내 업데이트로 이 문제를 고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코드가 법이다라는 철학을 가진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이어나가기로 하였고, 업데이트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다른 길을 선택한 이더리움이 이름 변경 없이 이더리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다른 버전으로 나뉘는 것이 바로 하드포크입니다. 하드포크를 통해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다오텍은 돈을 얻기 위해 일어난 사태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해커가 돈을 원하였다면 그 당시 1700억 원에 해당하는 모든 자금을 갈취하였을 수도 있지만 오직 3분의 1 정도만 갈취를 하였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히 이 취약한 시스템을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라고 보여집니다. 이 모든 정황들을 보면 아마도 그 해커는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을 관리하는 개발자들 중 한 명으로 보입니다. 코드가 바로 법이다 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으로 철학에 맞지 않는 자들을 처단하기 위해 벌여진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현재 예측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더리움이 어떻게 탄생하였는지, 2016년 다오텍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알트코인 에어테드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